4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서울지부 김한나입니다. 장서영입니다. 간호사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병원에서 주사를 놓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러나 간호의 정의가 넓은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간호사는 점차 임상뿐만 아니라 학교, 산업, SNS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신슬기 선생님을 만나 해외 간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는 마취 준비, 수술 중 모니터링, 약물 투여, 회복 지원을 담당하며 환자의 안전과 마취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집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이신 김진수 간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4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서울지부 김한나 장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인데요. 그럼 오늘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취과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취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경력만 있는데 지금 딱 10년 차 정도 됐고요. 마취과 간호사라고 하면 저는 흔히 이 마취를 비행기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륙을 하고 올바르게 쭉 안전하게 갔다가 나중에 착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마취에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 처음에 환자가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인투베이션이라는 걸 하죠. 인투베이션을 해서 이제 기관 내 삽관을 하고 그때가 이제 비행기로 치면 이제 이륙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이륙을 하고 나서 인투베이션이 잘 됐으면 이제 벤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수술이 잘 스테이블하게 쭉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제 비행기는 착륙을 하듯이 이제 수술도 익스투베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인투베이션과 익스투베이션을 할 때 그때 가장 유의 깊게 환자를 잘 봐야 되고 수술 중에는 이제 환자 바이탈을 보면서 이 수술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탈 많이 관리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브리딩 리스트가 있으면 이제 피도 주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마취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널스 스타일리스트라는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실까요? 제가 널 스타일리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게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널스랑 스타일리스트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널 스타일리스트라는 그런 칭호를 한번 제가 스스로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간호사들이 있는데 모든 같은 간호를 하더라도 그 부서마다 다 다른 간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과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그런 간호를 하게 되는데 그 간호사들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그런 탤런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연 나는 소아에 맞는지 아니면 성인에 맞는지 그리고 뭐 수술실 아니면 응급실, 뭐 중환자실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그리고 어떠한 부서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지만 임상 과정을 같이 엮어가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그 사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로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쓰신 그 세브란스 병원 간호국의 남자 간호사 분투기 간호사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을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권의 도서를 집필을 하셨는데 간호사로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온전하게 그냥 글 쓰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책을 써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는 그 청춘간호사의 세계병원 여행이라는 책을 처음에 썼었습니다.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병원들을 들리면서 그 해외에 있는 의료 정책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아놓다 보니까 한 권의 책으로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글을 쓰게 됐었고, 간호사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 남자 간호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책을 썼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간호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반 외래에서 많이 보는 그런 간호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남자 간호사라고 하면 아직도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러한 인식들을 많이 좀 개선하고 진짜 남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를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외래 이런 다양한 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현장들을 좀 생동감 있게 책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책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보람있던 순간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보람 있었던 거는 일단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게 청소년들이나 고등학생들 아니면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을 잘 봤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0권 정도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게 이 간호사가 되기로 했다. 네, 생각보다 주변의 반응들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지 이걸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간호사를 좀 생각하게 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힘들었던 점은 이 14명이 같은 그 다음에 이 스타일들을 잘 맞춰가지고 책을 집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조자로 제가 책을 써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쓰는 그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 권의 책이 같이 통일성 있게 그 책이 집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나오고 나서 이거를 잘 좋게 봐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수술실 실습을 하면서 마취과 간호사라는 직무의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됐는데요. 간호사님께서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취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호사 자체로 일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 아픈 환자들을 만나고 그 옆에서 간호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분위기나 환경이나 나로 인해서 아픈 환자들이 간호를 받고 잘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모든 간호사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멘탈 그리고 체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임상에서는 또 이론에서 배웠던 그런 간호 지식이 임상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순간순간들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평소에 체력을 잘 길러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수술실이라는 자체가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환자들도 평생에 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환자들 많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처음에 압도하는 그런 무게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과적인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최후의 이제 선택으로 이게 수술실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수술실 그 안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케이스를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스페셜리스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일반 병동과 좀 비교가 되는 그런 특수 파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병동에서는 이제 그 환자가 치료하는 전 과정들을 보지만 우리는 수술을 마치고 다른 환자들도 보고 그 케이스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으로 친다고 하면 그 수술에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계하는 상황들이 엄청 짧아요. 어쨌든 간에 환자를 보고 다시 병실을 옮기고 이런 역할, 그런 그 순간만 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인계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고,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수술 도구도 다 알아야 되고, 마취과라고 하면 약물들도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공부를 다 하고 적응을 한다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스스로가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년 동안 그럼 근무를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8년 돌아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고 좀 응급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세브란스에는 남자 간호사 회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 간호사들끼리 같이 모여 있어서 지금 한 300명 정도 같이 그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어린이병원에 가서 그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산타복을 입고 뭐 뽀로로를 이렇게 인형탈을 쓰거나 곰돌이 인형탈을 쓰고 그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 티니핑도 이렇게 춤을 배워가지고 거기 앞에 춤을 추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 순간이 매번 간호를 하지만 직접 환자들이랑 같이, 특히나 아픈 환자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고, 그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많구나, 간호뿐만이 아니라 가장 마음적으로도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자 간호사 회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간호사들의 인식 개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분야가 있으실까요? 새로운 분야, 최근에는 좀 간호계 쪽에 이슈가 됐던 게 그 간호법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법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 정책이 좀 잘 바탕이 되어야 그 조직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좀 더 간호사들로 치자고 하면 그 온전하게 좀 보상을 받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적정한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간호법이 어떻게 잘 다스려지고 우리한테 맞는 과정들이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작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 간호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보면 환자들을 간호하느라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좀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생각을 하면서 간호학과 석사를 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정책적으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 이제 행정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공정책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4학기를 마치고 이제 이번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 좀 더 우리 간호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좀 더 온전한 공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올바른 간호를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런 노력대로 정말 간호사들의 많은 관리가 잘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실 간호사는 예민하고 긴장감이 높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멘탈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저도 일을 하면서 정말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하게 제가 마주했던 게 명상을 제가 한때 좀 많이 즐겨 했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과정들인데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명상을 치시면 정말 다양한 그런 명상 도와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출근하기 전에 10분 정도 아니면 출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퇴근을 하고 잠들기 전에 좀 더 이 5분이라는 시간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아져야겠구나, 좀 더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명상을 통하면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스스로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명상을 같이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이력을 보니 외과계 수술실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술실 마취과로 이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일했던 게 이제 일반외과 GS PA로 일을 했었습니다. PA로 일을 하면 그 외과 수술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외과. 그래서 뭔가 매번 똑같은 수술을 보는 거에 대해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고 싶었고 그 케이스들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제 마취과 간호사는 모든 과의 수술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내가 마취과에 가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직접적으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를 이제 트랜스퍼해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일반외과뿐만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모든 과의 수술을 다 들어가고 이젠 이식 수술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좀 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수술을 바라보는 그 안목들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과를 지원하게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고 계시는 병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간호학과 학부생 때 일단은 빅5 병원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빅5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고 간호사로서 좀 더 전문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세브란스는 더 퍼스트랑 더 베스트를 추구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분야들을 먼저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을 하고 늘 연구하는 그런 병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고 우리가 했던 케이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을 보더라도 정말 넓습니다. 안병원이 따로 있고 안과병원이 따로 있고 이제 본관은 따로 있고 재활병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건물 자체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설도 너무 좋을 뿐더러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더 들어오더라도 체계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고 프리스테터를 통해서도 이 신규 간호사가 올바르게 그 병원에 적응할 수 있게끔 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잘 적응시켜주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몇 년이 힘들지 잘 적응하고 나면 그 어느 병원보다도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을 위한 복지도 정말 잘 돼 있고 여기 안에서 우리 간호사가 하는 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브란스 병원을 좀 꿈꿔서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그냥 정해져 있는 틀에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듯이
처음에는 저는 이게 대학생이 아니라 뭔가 고등학생의 고등학교 4학년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공부하는 양도 많고 실습도 정말 많은데 이 과정에서도 취업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호학과는 그 학년마다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이제 3, 4학년이 되면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같이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경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취업을 잘 하려면 성적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꾸준히 이제 방학을 통해서 어학 점수를 많이 올리고 가면 갈수록 병원에서도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한 과목만 파는 간호만 파는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적 관리를 잘 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자기만의 스토리를 잘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면접을 가서라도 내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대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대외 활동들 많이 통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서울지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